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혼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병원까지는 멀고 그런데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면서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꽉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말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40년 넘게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해왔고 현재는 지역 보건소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조금만 더 빨리 대처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분들을 떠나보내야 했을 때였습니다. 심장마비라는 것은 정말로 잔인합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와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진 시대에는 더욱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희망적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준비만 있다면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8세 되시는 박정순 할머니께서 새벽에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는데 점점 왼쪽 팔까지 저려오면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다행히 할머니께서는 제가 경로당에서 했던 강의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즉시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안정을 취하신 후 구급차를 부르셨죠. 그 덕분에 큰 문제 없이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런 상황이 오면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혹은 나이 들어서 기억력도 안 좋은데 그런 복잡한 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라고 하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간단하고 실용적입니다.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심장마비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조용하고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소리 없는 도둑처럼 서서히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면서 말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질병으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슴이 뻐근하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거나 왼쪽 팔이 저리면 어깨가 결렸나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평소와 다른 패턴으로 나타난다면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는 환자분들이 좀 더 참아보자 거나 가족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늦춘 경우들이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이런 경향이 더욱 강했습니다. 하지만 심장마비에서는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몇 분의 차이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심장마비의 초기 신호를 정확히 인식하는 방법부터 실제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법까지 모든 것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지식을 평상시에 어떻게 준비하고 연습해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들으면서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잠시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는 나이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고혈압이나 당뇨병, 흡연 같은 위험 요소가 있으면 확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는 평생 담배 한 번 안 피우고 술도 안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나 유전적 요인 또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혈관의 변화 때문에 심장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임상 경험과 검증된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나 복잡한 이론보다는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로 구성했습니다. 마치 이웃집 할아버지가 오랜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하면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모습을 떠올리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위험이 다가오면 미리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지는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가슴 한가운데가 뭔가에 눌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마치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 거나 큰 바위가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런 압박감은 보통 10분에서 30분 정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가슴 통증이 다른 부위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왼쪽 팔이나 어깨, 목, 턱 부분으로 이상한 느낌이 퍼져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팔이 무겁다고 하시거나 어깨가 결린 것 같은데 평소와는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이때 중요한 것은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숨이 차는 증상입니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을 하는데도 마치 언덕을 뛰어 올라간 것처럼 숨이 가빠집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차고 심한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이 짧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식은 땀과 함께 나타나는 메스꺼움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고 속이 메스꺼리면서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체한 것 같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소화제를 먹고 참으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단순한 피로로 오해하기 쉬워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들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이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 담배를 피우시거나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가족 중에 심장병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했던 이춘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71세로 평소에 혈압이 조금 높으신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설거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설거지하느라 고생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셨는데 점점 왼쪽 팔까지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께서는 며칠 전에 경로당에서 들었던 제 강의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상하다, 이건 평소와 다르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군요. 즉시 설거지를 멈추고 소파에 앉아서 안정을 취하신 후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 판단이 할머니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할머니처럼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참아보자, 가족들 걱정시키기 싫다, 병원 가면 돈 많이 들 텐데 같은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이 정도로 병원 가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참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마비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모두 위험합니다. 심장에 가는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 근육이 죽어갑니다. 한번 죽은 심장 근육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심장마비가 시작되면 첫 1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생존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도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면 설거지를 멈추고, 걷고 있었다면 걸음을 멈추고,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하고 나서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눕되 완전히 납작하게 눕기보다는 상체를 조금 일으킨 자세가 좋습니다. 베개나 쿠션을 등 뒤에 받쳐서 45도 정도 각도로 기대는 것이 심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만약 평소에 심장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즉시 복용하셔야 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혈관 확장제가 있다면 의사가 지시한 대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심장약이 없다면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반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서 드시면 혈전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급차를 부르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한테 먼저 연락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마비는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119부터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119에 전화할 때는 심장마비 의심됩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아파트라면 동과 호수까지, 단독주택이라면 건물 번호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헤매는 시간도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김철민 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80세로 새벽에 혼자 계시다가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다행히 평소에 들었던 교육 내용을 기억하셔서 즉시 119에 신고하셨는데 이때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80세 남성 가슴 통증 심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구급대원들이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고 할아버지는 무사히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은 가능하다면 현관문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도둑이 들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하시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도둑이 들 확률보다 문이 잠겨 있어서 구급대원이 들어오지 못할 위험이 훨씬 큽니다. 디지털 도어락이 있으시면 비밀번호를 종이에 크게 적어서 문에 붙여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박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76세로 화장실에서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미리 준비해 두신 응급카드를 보고 현관문을 열어두었는데 나중에 이웃이 신고해서 온 구급대원들이 즉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었다면 문을 부수는 데만 10분 이상 걸렸을 것이라고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호흡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황해서 빨리 숨을 쉬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해 주세요. 숫자를 세면서 하시면 마음도 진정되고 올바른 호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호흡법은 평상시에도 연습해 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평상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더 신경 써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휴대폰에 응급 연락처를 설정해 두세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긴급 상황 시 자동으로 가족과 119에 연락이 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5번 연속으로 누르거나 특정 버튼 조합을 누르면 자동으로 위치와 함께 응급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미리 설정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아스피린은 집안 여러 곳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침실, 거실, 화장실 등 자주 있는 곳마다 작은 약통에 담아 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냉장고에 빨간 봉투를 붙여두고 그
안에 아스피린과 함께 응급상황 대처법을 적은 메모를 넣어두시면 본인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다른 분들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순자 할머니는 냉장고에 응급상황 대처법이라고 쓴 빨간 봉투를 붙여두었는데 그 안에 아스피린과 함께 가슴 아프면 1. 아스피린 씹기, 2. 119 신고, 3. 현관문 열기, 넷 가족 연락이라고 적힌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이 봉투를 발견하고 지시대로 행동해서 할머니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 잠금 화면에도 의료 정보를 설정해 두세요.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정보, 보호자 연락처 등을 적어두면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의식을 잃더라도 이런 정보가 있으면 훨씬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심장마비의 상당 부분은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은 심전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시고 점차 강도를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갑자기 밖으로 나가시거나 뜨거운 사우나에서 갑자기 찬물로 샤워하시는 것은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생활 관리도 중요합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시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금연은 필수이고 음주도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과도한 음주는 심장에 악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명상, 깊은 호흡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오늘 들으신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는 지식보다는 가족 모두가 알고 있는 지식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분들께 오늘 배운 내용을 알려주시고 응급 상황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상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정확히 아는 것,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 아스피린을 씹어 먹고 119에 신고하는 것, 그리고 평상시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는 분명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오늘 배우신 지식과 준비가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준비하고 위급할 때 실천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메모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시고 가족들과 함께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그 작은 준비가 언젠가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심장 건강 지키겠습니다. 또는 가족과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추가적인 건강 정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본인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배우신 내용이 쓰일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의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들으신 대로 차근차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